네이버 포스트를 통해 이벤트로 받은 내 아이는 자폐증입니다. 읽고 한번 다시 보면서 공감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한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일단 나도 장애인이라고 저거 군대 가려고 했을 때 검진 받아가지고 군대는 제대로 못 갔었습니다. 자폐증은 이른바 발달장애에 포함되는 질환이다. 일본의 문부과학성 한국의 교육부에 해당한다에서는 자폐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렵다. 언어 발달이 느리다. 관심 영역이 좁고 특정한 것에 집착하는 특징을 보이는 행동장애가 있다. 자폐증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위의 정의만으로는 자폐 아이에 대한 이미지가 선뜻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현재 자폐증의 정식 명칭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이다. 스펙트럼이란 연속체라는 뜻으로 증증의 지적 장애를 수반하는 아이부터 전혀 지적인 지연이 없는 아이까지 폭이 넓다. 후자의 경우를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고기능 자폐증이라고 표현한다. 자폐 성향의 정도나 지능의 차이는 폭이 넓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상에는 명백한 구별이 없어 연속체를 형성하고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주의력 결핍인 행동장애, 학습장애를 합해 발달장애라고 부른다. 비록 평생을 안고 가야 하는 장애지만 초기의 치료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지바시의 경우 생후 18개월 영유아 검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아이의 사회성 체크 항목이 늘어났다. 곤란한 일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하는가,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가 등이 그 항목에 해당한다. 이번에 다테시 미스코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지은이 마츠나가 타다시. 자폐 아이 중에서는 청각이 과민한 아이들이 많다. 가전제품의 소리에 반응하여 분노 발작을 일으키는 일이 종종 있었다.
더 나은 지적장애나 자폐증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암기력이나 계산력, 회화력을 보이거나 음악에 재능을 발휘하는 것을 두고 서번트 중lud이라고 한다. 서번트는 프랑스어로 학자라는 뜻이다. 지적장애인이 어떻게 이러한 재능을 발휘하는지 현재로서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서번트 중lud의 존재는 꽤 이전부터 알려져 있다. 훈이가 자폐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엄마에게 말했다. 어머님, 자폐증이라면 미리 본인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정된 것 외에 일이 일어나면 불안과 발작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앞으로는 훈이에게 잘 이야기한 뒤에 오세요. 이를 계기로 엄마는 예방접종이 있을 때는 달력에 표시하고 매일 훈이에게 설명했다. 그날을 꼽아보며 훈이를 납득시켰다. 그 후로 훈이는 예방접종 주사를 맞아도 순간적으로 울 뿐 두 번 다시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다. 가톨릭 교도 중에도 이웃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통합니다. 어느 날 담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두 자릿수의 곱셈이 아니지요.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고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 일본은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돈 계산 같은 건 못해도 괜찮아요. 가게 직원이 해주니까요. 물건을 살 때 돈을 어떻게 지불해야 할지 모른다면 지갑을 열고 직원에게 가져가라고 하시면 그만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돈 계산을 속이는 사람은 없어요. 게다가 어려운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어려운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이 아이들은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위에까지 1,000원인지 5,000원인지 10,000원인지 그걸 아는 것이 장애아들에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엄마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짝수와 홀수의 차이를 가르치는 수업과 모순되지 않는가. 학교에는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어서 교사의 개인적인 생각은 수업에 반영되지 못하는 듯했다. 어떤 학생은 부모님이 돈 계산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엄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결국 그게 돈에 대한 컴플렉스가 되어버렸지요. 그는 지갑에서 필요한 돈을 꺼내지 못하는 걸 부끄럽게 여긴 나머지 돈도 지불하지 않고 몰래 물건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를 때는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는 이
대단하네. 화장실을 저렇게 이렇게 놨어. 집착은 무조건 수용해주세요 하고 지도했다. 또 집착과 때를 쓰는 것은 다릅니다 라고 말했다. 만화도 되게 오네. 잠시 훈이에 관한 이야기를 접어두고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의 이름은 티라고 하자. 티는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흔한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인생도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부 잘했지만 따돌림 당해가지고 나중에 아스퍼거 증후군인 게 들통나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진단받아서 반대로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히키코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앞으로 훈이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회사와의 만남이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장애아와 선천기형은 동의어가 아니다. 분만시의 문제로 저산소증 때문에 중도의 심신장애를 갖게 되는 아이도 있다. 출산 직후에는 면역력이 약해서 중도 감염증으로 인해 뇌에 장애가 생기기도 한다. 원인 불명의 시각장애나 청각장애가 생기는 아이도 있다. 그리고 15명 중 1명꼴로 생긴다는 발달장애는 이러한 단전 검사로는 알 수가 없다. 우리 문화는 일률적이어서 튀어나온 못이 정맞는다며 도드라지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눈치껏 분위기를 이길 줄 아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여기고 일단 집단이 형성되면 그 집단 내의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생각에 물들기 쉽다. 따라서 집단에서 제외되면 꽤나 고달프다. 다양성이 중요하다고들 말하지만 우리 사회는 진정한 의미의 다양함이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갑갑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 이해를 위한 기초정보. ADHD. 이러한 증상 중에 근본에 자리한 것은 부의주의이며 그 결과로 과잉행동성과 충동성이 발생한다는 설이 있다. 주의력 결핍장애 아동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보다 10배 정도 많다. 학습장애. 발달장애의 개념. 지금껏 설명했듯이 발달장애란 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ADHD, 학습장애를 말한다. 발달장애는 질환 개념의 총칭이지 병명인 아니다. 이들 질환은 다른 질환과 함께 존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많은 연구 보고서에서 이러한 세 가지 질환은 서로 수십 % 정도는 중복된다고 보고 있다. 질환이 겹치는 것 자체가 발달장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